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들, 말 그대로 총알바지로 내몰리는 용병들의 숨겨진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전선에서 온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그 공포와 불신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절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꿈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리아, 예멘, 심지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대체 왜 자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 어떤 사연으로 머나 먼 우크라이나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폴리나 아자르냐. 놀랍게도 전직 교사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절박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얼굴마담이었던 거죠. 폴리나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내건 조건들은 정말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 시민권을 준다. 선불 보너스로 5,000달러를 준다. 월급도 2,500달러나 된다. 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안전한 비전2 임무의 계약 기간은 딱 1년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보세요. 1년 계약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사실상 무기한 계약이었고요. 5,000달러 보너스요? 그중 3,000달러는 폴리나한테 수수료로 뜯겨야 했습니다. 제일 황당한 건 안전한 임무였는데 이건 뭐 눈 떠보니 바로 최전선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달콤한 약속의 끝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그야말로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 용병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도살장으로 보내지고 있다고요. 이 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딱 하루 만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러시아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폴리나에게 3,000달러를 떼이고 나면 훈련은 고작 열흘, 그러고는 바로 최전선으로 직행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27살 건설 노동자 오마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명 보급품 담당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결국에는 소총 들고 최전선으로 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온 모두가요. 이 한마디면 안전한 임무라는 약속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충분하죠. 또 다른 시리아 용병 하비브의 묘사는 정말 처참합니다. 포탄이 쌀알처럼 쏟아져요. 그리고 사람들도 땅 위에 흙 뿌려진 쌀알 같아요. 그냥 사방에 널려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결국 이들이 마주하게 될 운명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덫에 걸려 계속 싸우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죽거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교묘한 법적인 덫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2년 9월 푸틴 대통령이 법령을 하나 내렸는데요. 모든 군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년짜리 계약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나면 자동으로,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운명, 덫에 걸린 상태입니다. 아까 그 오마르 있죠. 그가 임무를 거부하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너 죽여버리거나 감옥에서 15년 썩게 할 거야 라는 협박이었어요. 계약이 갱신되면 그냥 끝이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운명은 포로가 되는 겁니다. 예멘에서 온 칼릴의 경우인데요. 전장에 투입된 지 고작 몇 주 만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와히드라는 시리아 출신 용병이 있었어요. 가족에게 정말 절박한 음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그는 전장에서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폴리나라는 한 명의 사기꾼이 벌인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보면요. 이건 아주 돈이 잘 되는 그리고 국가가 뒤를 봐주는 거대한 전진 기계의 일부인 거죠. 지금 러시아가 네팔, 시리아,
쿠바 같은 나라에서 끌어모은 외국인 용병이 무려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만 명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병력 보충 수준이 아니에요. 러시아 자국민 사상자를 줄여서 국내의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필수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이 사업 구조를 보면 폴리나는 정말 양쪽에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절박한 지원자들한테는 3,000달러씩 뜯어내고요. 또 러시아 지방정부한테서는 한 명 데려올 때마다 300달러씩 따로 받아요. 말 그대로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를 보니까요.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공식 초청장까지 발급해서 지원자 명단을 폴리나한테 넘겨요. 그럼 폴리나가 와서 계약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러시아 국방부가 도장을 딱 찍어주는 아주 체계적인 공식 파이프라인이었던 겁니다. 다시 하비브의 목소리로 돌아가 보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나는 우리가 가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데려갔어요. 그 여자한테 우리는 그냥 숫자고 돈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들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완전히 버려진다는 겁니다. 만약 포로로 잡히면요. 원래 자기 나라도 그리고 시민권을 약속했던 러시아도 아무도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국제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쟁 기계가 한 개인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포로 수용소에 있는 칼릴의 마지막 말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꿈꿔요. 제가 잃어버린 제 미래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나라가 전투에 참여하는 대가로 시민권을 내걸 때 그렇게 만들어진 군인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